현역가왕 2 추가 합격자 유출 명단 진해성 5열 3차 방출 탈락자. 본선 2차전 진출자 25명 중 방출 후보만 무려 20명이다. 최종 방출자는 과연 누굴까? MBN 현역가왕 2 지난 6회에서는 본선 2차전 팀 미션에서 에녹팀 에녹, 박서진, 노지훈, 한강, 김경민 1라운드 꼴찌에서 최종 1위로 올라서는 대반전 서사시를 완성해 짜릿함을 안겼다. 본선 3차전 진출을 확정지은 에녹팀 전원은 모두 부둥켜안은 채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으로 뭉클함을 선사했다. 이와 관련 오는 14일 방송될 7회에서는 에녹, 박서진, 노지훈, 한강, 김경민을 제외하고 20명 현역들 중 최종 방출자가 발표돼 긴장감을 높인다. 본선 2차전이 종료된 후 모든 현역들이 무대 위로 모인 가운데 MC 신동엽이 최종 방출자 발표를 선언한 상황.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안개 속 판세로 인해 촉각을 곤두세운 현역들은 지금 그냥 떨어지는 사람 말하는 거야? 몇 명 떨어지는지도 몰라 라면서 탈락자 명수조차 알 수 없는 잔혹한 방식의 당혹감을 드러낸다. 여기에 한 사람씩 이름이 호명된 탈락자들이 실시간으로 자리를 떠나는 냉정한 룰이 더해지면서 모두가 경악한다. 과연 본격적인 현역들의 진짜 대결이 시작될 본선 3차전으로 직행할 현역은 누구일지. 반면 최고의 활약을 인정받아 본선 2차전 MVP에 등극할 영광의 주인공은 누구일지 관심을 모은다. 그런가 하면 현역가왕 2 마스터린이 역대급 대결 무대에 눈물을 글썽거리는 모습으로 궁금증을 자아낸다. 린은 본선 3차전에서 진행되는 현역들의 한국 싸움 무대를 지켜본 후 눈시울이 붉어진 채 눈물 날 것 같아 라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어 투표가 시작되자 린은 어우 못돼 이건 이라며 심사를 못하겠다며 괴로운 듯 고개와 양손을 강하게 가로젓는다. 린이 갑자기 눈물을 터뜨린 이유는 무엇일지, 그녀의 눈물샘을 자극한 현역은 누구일지 주목된다. 제작진은 방출 후보 20명 중 살아남아 본선 3차전에 진출할 현역들을 향한 관심이 뜨겁다 라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격이 다른 고퀄리티 무대로 감동과 눈물을 안겨줄 본선 3차전 진출자들을 본방송을 통해 확인해달라 라고 전했다. 2. 진해성 홍지윤 엔하이픈 시크릿 넘버 판타지 보이즈 유니스 K-탑스타 1위. 가수 진해성, 홍지윤, 엔하이픈 시크릿 넘버 판타지 보이즈 유니스가 K-탑스타 1위에 올랐다. K-팝의 현 상황을 알려주는 글로벌 K-팝 투표 사이트 K-탑스타 KTOPSTAR에 따르면 1월 6일부터 1월 12일까지 29회차 인기 투표를 진행했다. 2025년 새해 첫 주 최고의 트로트 남 1위에 오르며 변함없는 인기를 증명한 진해성은 1월 2주차에도 1위 자리를 지키며 최고의 트로트 면모를 증명했다. 진해성에 이어 2위에는 가수 박지현이 이름을 올렸으며 3위는 영탁이 차지했다. 현재 MBN 현역가왕 2에 출연 중인 진해성은 4회 연락선으로 136만 회를 차지했다. 진해성의 진한 감성이 돋보였던 연락선은 시청자들로부터 애절함이 묻어나는 풍부한 목소리, 믿고 듣는 정통 트롯, 정통가요에 목말라 있던 대중들에게 담비 등의 감탄을 받았다. 아쉽게 2025년 새해 첫 주 최고의 트로트 1위 자리를 놓쳤던 홍지윤은 절치부심 끝에 1위 자리에 오르며 트로핀 위험을 증명했다. 홍지윤에 이어 지난주 1위였던 김혜영이 2위에 올랐으며 3위는 은가은이 차지했다. 데뷔 후 무대와 예능을 넘나들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홍지윤은 설날 당일 KBS 설 특집 트롯대잔치 더 컬러 이하 트롯대잔치를 통해 안방을 찾아간다. 트롯대잔치는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K-트롯이 현재와 미래를 증명하는 화려한 축제로 꾸며진다. 더 컬러라는 부제에 맞춰 다양한 컬러로 표현되는 특별한 무대들을 준비해 세대와 문화를 아우르는 지상파 최대 스케일의 트로트 축제를 선사할 전망이다. 11서클 차트가 공개한 2024년 연간 앨범 차트에 따르면 엔하이픈, 정원, 희승, 제이,
제이크, 성운, 선우, 니키, 위. 정규 2집 로맨스, 언톨드가 지난해 총 297만 2011장, 일반 반 이버스 반 합산, 팔렸다. 이는 작년에 발매된 K-팝 아티스트의 단일 앨범 기준 네 번째로 많은 판매량이다. 2020년 11월 데뷔해 이듬해 연간 판매량 216만 장을 기록했던 엔하이픈의 폭발적인 성장세가 돋보인다. 이들의 앨범 판매량은 3년 만에 2.5배 이상 늘었고 월드 투어 규모 역시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매년 계단식 성장의 정석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엔하이픈의 멈추지 않는 질주가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람들이 의미 있는 숫자로 구성하는 비밀번호처럼 대중들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다는 의미를 담은 시크릿 넘버는 2020년 5월 데뷔한 6인조 걸그룹이다. 시크릿 넘버는 지난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세나얀 테니스 인도어에서 시크릿 넘버 패스월드 콘서트라는 타이틀로 현지 첫 단독 콘서트를 열고 특별한 추억을 쌓으며 글로벌 인기를 입증했다. 판타지 보이즈는 MBC 소년 판타지 방과 후 설렘 시즌2를 통해 선발됐으며 2023년 9월 21일 정식 데뷔했다. 지난해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며 단단한 팀워크를 자랑한 판타지 보이즈는 상반기 신곡 분명 그녀가 나를 보고 웃잖아로 컴백. 여러 음악방송을 통해 청량한 매력을 드러냈다. 지난해 유니스는 2장의 앨범 발매와 글로벌 활동으로 본인들의 잠재력을 가감없이 터뜨렸다. 그 결과 이들은 다양한 시상식에서 총 12개의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결실을 맺으며 입지를 굳히는 데 성공했다. 데뷔 이듬해 시작을 값진 수상으로 연 유니스는 2025년에도 뛰어난 음악과 퍼포먼스로 영향력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쉴 틈 없는 활약으로 뜨겁게 달궈질 유니스의 2025년 행보에 많은 기대가 모인다. 3. 슈컷, 송혜교. 공유와 700억 대작 시대극, 천천히 강렬하게, 첫 촬영 시작, 공식. 13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드라마 천천히 강렬하게가 지난 12일 첫 촬영을 시작했다. 노희경 작가가 집필한 천천히 강렬하게는 1960년에서 1970년대 방송가를 배경으로 스타들과 스타를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 송혜교는 노희경 작가와 2008년 KBS 2TV 드라마 그들이 사는 세상과 2013년 SBS 그 겨울 바람이 분다 이후 세 번째 작품이다. 특히 송혜교는 이번 드라마 촬영을 앞두고 숏컷 헤어스타일로 변신해 화제를 모았다. 최근 유튜브 채널 유정재영에 출연한 송혜교는 다음 작품 때문에 잘났다. 노희경 선생님 작품이다. 시대극이다. 6에서 70년대 이야기다. 라고 밝힌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송혜교는 노희경 작가와의 깊은 인연도 밝혔다. 28년 만에 예능 프로그램 TVN 유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한 송혜교는 네가 너 자신을 첫 번째로 사랑할 줄 알아야 더 많은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 그리고 더 좋은 세상을 볼 수 있다. 는 조언으로 5년간 아침, 저녁 2차례 감사 일기를 쓰는 수행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두 사람의 깊은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세 번째 작품의 기대감을 높인다. 또한 송혜교와 함께 호흡을 맞추는 공유는 천천히 강렬하게 위 연출은 맡은 이윤정 PD와의 두 번째 호흡이다. 이윤정 PD는 MBC 드라마 커피 프린스 1호점에서 공유와 함께했다. 한편 천천히 강렬하게는 22부작으로 제작비 규모가 약 700억 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제작진은 올해 상반기 촬영을 진행해 넷플릭스를 통해 작품을 공개할 계획이다. 4. 애들 위하는 척 연기했냐? 최민환 폭로 오른쪽 화살표 유리 SNS 댓글도 갑론을박. 앞서 유리는 최민환의 성매매 의혹, 성추행 의혹 등을 제기했던 바 최민환의 폭로로 재차 여론도 술렁이고 있다. 1월 13일 보도된 디스패치 인터뷰에서 최민환은 유리는 양육에 충실한 엄마가 아니었다. 밤에 놀고 낮에 자는 패턴이었다. 고 말했다. 하루 18에서 20시간씩 비정상적으로 많은 잠을 자는 데다 다툼이 발생하면
집을 나가 5년간 20번 이상 가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리가 폭로한 업소 출입 녹취록과 관련해서는 그곳은 성매매 업소가 아니다. 유리 생일 파티를 열었던 가라오케다. 해당 장소에서 방이 없다고 하여 다른 장소도 알아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셔츠룸을 문의한 것에 대해서도 성매매는 절대 없었다면서도 유리가 오해할 만한 상황이었고 이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말했다. 최민아는 이혼 협의를 진행할 때 업소 출입 문제는 거론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인터뷰가 보도되자 유리 소셜미디어 댓글창은 각각 유리, 최민환을 옹호하는 의견이 대립하며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남편 잘못 만나 고생 많았다. 순진했던 것 같다. 그 인터뷰 보고 오히려 유리님이 걱정된다. 는 댓글이 있는가 하면 가출 밥 먹듯이 하고 애들 위하는 척 연기하느라 고생 많았다. 앞뒤가 다른 거 아니냐. 교육비 문제로도 다툼이 있었다면서 애들 방치하고 그렇게 잔다는 게 너무 앞뒤가 다른 것 같다. 는 날선 비판도 쏟아졌다. 한편 최민환과 유리는 지난 2018년 결혼에 일남 2녀를 뒀으나 지난 2023년 12월 결혼 5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혼 후 자녀의 양육권은 최민환이 가졌다. 유리는 지난해 최민환을 상대로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혼 당시 합의했던 내용을 번복하고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10억 원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